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저 원큐 패스 관광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이름부터 잠깐 얘기하면요. 1만 만자에 빛나리 자를 써요. 온 세상에 빛나라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강 관광국사 바로 이제 선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관광국사는 그 난이도 자체가 한국사 검정 한 중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세하고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러한 순서 위주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너무 깊게 들어가겠다 이러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흐름을 잘 쫓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사시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이쪽 선사시대에 관한 내용은 최소 3문제, 많게는 한 4문제까지 출제되는 25문제에서 4문제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쪽 부분은 다 맞춰야 돼요. 그냥 보너스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수업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텐데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떠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인데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사시대 이러한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선사시대의 반대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시대예요. 역사시대와 선사시대의 차이가 무엇일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록된 시기. 즉 기록으로서 남겨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록이 남겨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문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의 발명과 사용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어떤 그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있었던 일들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지겠죠. 그러한 것들을 역사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앞설 선자를 써요. 그래서 그 기록된 시기 이전의 시기, 즉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선사시대의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은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록이 남겨진 게 없으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그 분들이 남긴 여러 가지 다양한 유물이나 유적 등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 기록되어진 것이 없으니까 100%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아마도 그럴 것이다. 바로 그러한 추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의 우리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이 선사시대, 바로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시대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사시대다라고 얘기했을 땐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석기 시기 그리고 청동기 시기 그리고 또 하나가 철기 시기 이러한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기, 청동기, 철기 그러면 이렇게 선사시대를 석기와 청동기와 철기로 구분하는 과연 기준은 무엇인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죠. 이것은 바로 그 사용된 도구의 주된 재질이 무엇인가 라는 걸 가지고 석기, 청동기, 철기 이러한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석기 시대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돌멩이를 주된 재료로 사용을 한다. 청동기는 바로 아연과 구리를 합금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철기는 바로 철을 주 소재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동기나 철기 시대나 석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겠죠. 요즘에도 바로 현대에도 돌을 이용한 도구는 충분히 이제 사용될 수가 있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석기 시대인데, 자, 이 석기 시기는 또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중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그래서 아주 먼 석기 시기,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석기 시기, 그리고 가장 빠른 이른 바로 석기 시기, 이렇게 해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주요한 특징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바로 본 수업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는 어떠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칠판을 깨끗하게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지, 일단 구석기 시대의 주요한 특징은 어떠한 거냐면요. 자, 바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어디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라고 하면 주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즉 바로 내륙 산악지대의 동굴에서 주로 많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적지가 만약에 이제 표시가 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요. 거의 내륙에 찍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석기 시대인들은 주로 이제 어디에 생활을 했었냐면 바로 유적지는 덕천, 승리산, 우리 교재도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상원, 검은모루, 이러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주 쪽에 가게 되면 여러분 충남 공주 아시죠? 바로 그쪽에 석장리 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여기 있는 공주의 석장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 최대 규모예요. 최대 규모의 구석기 유적지, 바로 석장리 유적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충북 청원이라고 하는 곳, 바로 청주 옆에 있는 곳이죠. 이 청원이라고 하는 곳에는 두루봉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특이한 것이 만들어져요. 발견이 돼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특이한 흥수아이. 그래서 5살 정도 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유골, 이것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 그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석기인들은 매장의 풍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연천 전곡리 유적이에요. 여러분들 경기도 최북부 지방에 바로 연천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관광자원해설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연천이라고 하는 곳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바로 이제 북한이 기습용 남침 땅굴을 파놓은, 그래서 첫 번째 발견된 그 지역이 바로 연천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연천에는 바로 안보관광지,
이쪽으로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죠. 제1땅굴 기억을 해주시고요. 바로 이 전곡리 유적은요. 왜 중요하냐면 바로 프랑스 아슐리 지방에서 출토된 그러한 주먹도끼와 거의 유사한 그러한 주먹도끼가 여기에서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 그 아시아의 구석기 유적,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를 한 기원전 한 40만 년에서 한 50만 년 전으로 추측을 해요. 유럽은 한 70만 년으로. 왜?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지금까지 출토되지가 않았었어요. 우리 아시아 쪽엔. 그런데 우리 연천 전곡리에서 그와 유사한 바로 주먹도끼가 출토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런 구석기의 역사 아니면 아시아의 구석기의 역사가 기원전 70만 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연천 전곡리 유적은 바로 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바로 이 구석기인들, 바로 이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바로 구석기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주먹도끼인데 이 주먹도끼의 특징은 어떠한 거냐면요. 이거는 바로 큰 몸통 바위를 다른 큰 바위나 이런 걸로 부딪혀서 바로 쪼개진 그러한 파편들을 이용해서 바로 요와 같은 형태의 도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뗀석기라고 얘기합니다. 떼어낸 석기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이러한 뗀석기라고 하는 그런 순화된 우리말의 개념이 없었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두들겨 패서 만든 석기다라고 해서 타제석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무튼 이 주먹도끼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구석기인들의 구석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뭐 했어요? 일단 유적지를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사는 공간, 주로 이제 동굴 이런 데에서 이제 생활을 했다. 내륙 지방의 동굴. 자, 그러면 이제 하지 않은 이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바로 경제 생활이 궁금하시죠? 바로 얘네들은 바로 채집과 사냥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채집, 사냥, 짐승들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짐승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정착 생활이 아닌 바로 이동 생활이었다. 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석기인들은 이 사냥한 그러한 사냥감을 그냥 날골로 또 먹었겠지만 바로 이때 구석기 시대 때부터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돼요. 그러한 지식을 얻게 되죠. 바로 정근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불 만들죠.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제 불을 만들어서 그 고기를 이제 구워 먹는 바로 바베큐 파티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살았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구석기는. 그리고 이제 이 구석기가 지나게 되면서 바로 어느 시기로 넘어가게 되냐면 중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중석기. 이제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날이 따뜻해집니다.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몸집이 커다란 동물들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몸집이 작고 그리고 아주 빠른 날랜 그러한 짐승들 이러한 짐승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작고 날랜 짐승을 잡기 위해서 바로 이따만 짱돌 가지고 던져가지고 잡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화살이나 그리고 창 이러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화살 같은 경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화살촉이 있어야 됩니다. 화살촉이. 이 화살촉을 어때요? 나무에 이제 박아 놓으려면 이러한 식으로 여기에 자루가 있어야 되겠죠.
꼽아 놓을 수 있는 자루.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슴배라고 얘기해요. 순 우리말로 슴배.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화살이나 창과 같이 바로 슴배, 찌르개. 이러한 이제 도구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도구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음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음 도구. 서로 두 개를 이었다, 엮었다, 묶었다 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고향이 강원도 속초인데 이 속초의 뜻이 바로 뭐냐면 이을 속자에다가 풀초자예요. 그래서 풀을 엮었다. 그래서 속초의 순 우리말이 풀이음 혹은 풀리음 이러한 식으로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중석기 시대에는 바로 요와 순배찌르개와 같은 그러한 이음 도구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때요? 크기가 짜잘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를 잔석기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구석기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뗀석기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중석기 시대에는 잔석기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석기 시대 구석기와 중석기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바로 뭐를 공부할 것인가? 예, 바로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주로 이제 신석기인들은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았을까? 주로 어떠한 주거지에서 생활을 했을까? 바로 이와 같은 의식주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신석기인들은 어디에 살았을까? 어디에 살았을까? 예, 요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신석기인들의 유적지라고 얘기했을 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서울에 있는 거예요. 바로 서울 어디? 예, 바로 암사동 유적이 있어요. 서울 강동구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저기 그 천호동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이제 암사동이거든요. 지하철 8호선. 바로 이 암사동 유적이 일제시대 때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한강 유역에 바로 신석기인들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미사리 쪽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쪽인데요. 바로 제 고향이 아까 속초라고 얘기했죠. 속초 바로 밑에가 바로 양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송이로 가장 유명한 곳. 바로 낙산사가 있는 곳, 관동팔경 낙산사가 있는 곳. 바로 그 양양에 오산리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거든요. 예, 바로 이 오산리 유적은 바로 우리나라의 바로 최대의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아까 우리 최대의 구석기 유적이 어디라 그랬어요? 바로 공주 석장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관광 자원 해설도 마찬가지지만 공주하게 되면 뭐가 유명하죠? 공주는 마곡사. 그죠? 그 다음에 백제 역사 유적지, 뭐 송살리 고분군, 그 다음에 공산성. 바로 그거와 함께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석장리가 되게 유명한데, 자, 우리 신석기 시대의 최대 유적지는 우리 양양의 오산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양양은 아주 자그마한 동네지만요, 아주 아름답고 물 맑고 깨끗한 그러한 동네예요. 특히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양양을 제일 좋아하는 곳은 바로 어성전이라고 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천골이라고 하는 자연 휴양림이에요. 아주 아름답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곳 하나만 더 찍을게요. 자, 바로 어디냐면 제주도는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이에요. 제주도에 가게 되면 고산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저기 차기도 가는 전에 있어요. 바로 고산리 유적. 이게 바로 신석기 유적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암사동, 한강 유역, 그 다음에 오산리, 바로 해안가, 그 다음에 고산리, 역시 해안가. 그래서 신석기인들은 주로 구석기인들과는 다르게 어디에? 예, 바로 강가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여 바로 C족 단위로 모여 살게 됩니다. 모여 살게 되었다. 일단 요 정도 이제 하나 알아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신석기인들은 강가나 해안가, 그러면 비나 아니면 짐승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동굴 같은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생활을 해야 했을까? 예, 바로 드디어 바로 집을 짓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바로 현대적 개념의 그러한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집을 만들어 사용하죠. 그 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바로 움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바로 신석기인들의 집자리터, 바로 그 움집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좀 특이해요. 어떠한 구조? 이러한 형태예요. 이게 어떠한 형태예요? 바로 원형이죠.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보이나요? 예, 땅을 파요. 그러면 약간 어때요? 반지하의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원형이나 그 다음에 반지하의 형태를 이제 띠게 되고요. 주로 이제 한 5인에서 한 8인 규모로 이 움집에서 이제 모여 살게 되는데, 바로 여기다가 지지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무떼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박아놓고 이렇게 박아놓고 그 주변에다가 이제 풀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엮어서 이제 움집을 만들게 이제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구석기인들 시기부터 이제 불을 피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올 겨울은 그렇게 춥지는 않았으나 바로 한반도는 상당히 겨울철에는 되게 춥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신석기인들은 화덕을 사용을 했어요. 화덕. 그래서 화덕을 놓던 자리가 바로 어디에 이제 위치하게 되냐면 바로 이 집자리 중앙에 위치하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요것이 신석기인들의 주거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신석기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이러한 이제 표현을 했죠. 바로 제1의 그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시기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바로 변증법적인 발전을 통한 그러한 고차원적인 생활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바로 신석기인들은 그 이전의 중석기 혹은 바로 구석기인들과의 생활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뭐 때문에 가능했냐면 이것 때문에 가능하게 돼요. 드디어 농사를 지을 줄 알게 됩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찾아내죠. 자, 농사가 시작되었다.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의 변화가 있었는가? 여러분들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요. 옛날에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했다 그랬죠. 얘네들은 드디어 어떠한 생활을 합니까? 예, 바로 정착 생활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게 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돼요.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트러블도 많이 생길 것이고 바로 구성원들이 해야 할, 지켜야 할 그러한 규범 따위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사가 시작되게 되면 여러분들 농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 환경에 상당히 민감한 그러한 그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바로 농사는 태양과 바람과 비와 구름 이러한 것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농사가 잘 되려면 이러한 태양이나 아니면 비나 바람 이러한 것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바로 드디어 초보적이긴 하지만 바로 원시
신앙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형태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죠. 물론 뭐 이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원시 신앙에는 바로 신과 그 다음에 인간 혹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샤먼을 숭배하는 샤머니즘, 그 다음에 애니미즘 혹은 정령신앙, 이러한 다양한 신앙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기,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신석기예요. 그래서 바로 원시 신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정착 생활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토기,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농경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다가 여러분들 별표를 25개 해주세요. 25개 하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없어요. 중요하니까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자, 바로 이 농경이 시작됨으로 인하여 정착이 가능했고 여러 가지 규범들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원시신앙,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주로 먹는 것이 바로 뭐죠? 쌀이잖아요. 이때는 쌀은 재배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벼농사는 재배되지 않았다. 뭐로만? 바로 이거예요. 밭농사. 그래서 조, 보리, 수수, 이러한 밭농사 위주로 미약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었다. 그 정도 이제 알아두고요. 자, 그런데 이 밭농사가 오늘처럼 대규모로 진행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농경이 주된 경제의 원천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외의 것들이 더 커요. 역시 여전히 바로 채집과 사냥,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로. 여러분들 강가나 해안가에 가게 되면 물고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어로 작업, 이러한 것들이 활발해진다. 그거까지 이제 정리를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석기를 공부할 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뭐냐면 바로 도구예요. 도구. 당연히 도구는 석기 시대다 보니까 짱돌을 가지고 주로 이제 연장을 만들어 사용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석기. 대표적인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바로 이 시기의 것들을 우리가 간석기라고 얘기를 해요. 간석기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땐 마제석기 이렇게 배웠어요. 연마하였다, 다듬었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돌판을 부드럽게 마모질을 해서 바로 도구를 만들어 놓는 거죠. 뭐 이런 거 위에다가 이제 볼이나 조나 이러한 씨앗을 올려놓고 뭐 작대기로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 껍질도 벗겨주고 뭐 이러한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석기, 바로 간석기,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바로 요거를 또한 알아둬야 돼요. 토기. 여러분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을까요? 뭐 도토리 주워서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확한 그러한 곡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쳐 드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겠죠. 바로 이 시기에 대표적인 토기하게 되면요. 바로 일은 민문이 토기. 일은 민문이 토기. 여러분들 민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에도 당연히 있어요.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않은 그릇을 그냥 우리는 그냥 민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뒤에 나오는 청동기 시대에도 당연히 민무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으니까. 바로 그것과 비교해서 바로 청동기보다 빠른, 아주 빠른 바로 일은 바로 민무늬,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붙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집에 빗자루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마당을 쓸 때 가장 그 효과적인 그 빗자루가 바로 쌀이나무로 만든 빗자루예요. 그게 이제 쌀이 빗자루인데 그 빗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빗살무늬 톡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부분이에요. 어때요? 바로 끝부분이 아주 뾰족하게 생겼죠? 뾰족하게.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진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의 유물과 또한 유적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100% 확실한 건 아닌데 강가나 해안가에 살다 보니까 만약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쓸려 내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모래사장 이러한데 박아두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러한 얘기를 할 뿐입니다. 이거는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왜 밑부분이 뾰족한 것인가? 잘못된 것은 뭐 이러한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이제 더 하게 되면요. 바로 이 신석기 시대에 가게 되면 바로 원시적이긴 하지만 초보적이긴 하지만 바로 뭐가 등장을 한다? 원시적인 수공업이 등장한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또한 초점을 맞춰 두어야 돼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제 바로 유물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가끔씩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락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틀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실을 잡거나 아니면 그 실을 이용해서 바로 천을 짤 때 바로 무게추의 역할을 했던 거. 무게추의 역할을 했던 거. 이것이 이제 가락바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자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바늘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동물의 뼈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바로 뼈바늘. 자, 그러면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바로 그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당연히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수공업,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바로 수공업의 등장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에 바로 신석기 시대의 패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개 무덤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형태의 바로 조개 껍데기에 이렇게 빵꾸를 이렇게 뚫어 놓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러한 것들이 또한 만들어졌다. 바로 신석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 하나를 더 들자라고 한다면 이거 말고도 바로 칠해거리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장식물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칠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야, 거칠해 좀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꾸미는 거, 가꾸는 거, 멋부리는 거. 바로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러한 뭐 귀걸이, 그다음에 이제 팔찌, 발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시기가 이제 어떠한 시기다? 신석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신석기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바로 청동기와 비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에는 농경이 이루어졌지만 밭농사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에는요. 바로 아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고 그다음에 함께 나누어 먹는 평등한 원시
공산제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원시 공산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나 혹은 사유재산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자, 아무튼 신석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청동기 시대, 역시 청동기 시대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주로 공부를 하냐면 신석기와 비교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청동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는요, 주거 위치와 주거 형태 자체가 신석기와 크게 비교가 돼요. 자, 바로 얘네들은 어디에 이제 그 주거지를 만드냐면 주로 구릉지, 특히 뒤에는 산을 두고 앞에는 강이나 큰 내가 흐르는 그러한 배산 임수 지형의 구릉지에 주로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신석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신석기인들은 바로 신석기인들은 바로 강가나 해안가라고 얘기를 했죠. 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집터 자리가 틀려요. 집터 형태가 틀려요. 아까 우리 저기 신석기는 집터가 어떠한 형태를 띈다 그랬죠? 이러한 원형 혹은 방형의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청동기인들의 주거지는 바로 이러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이제 차이가 있고요. 자, 또 하나의 차이는 화덕의 위치인데 신석기인들의 움집에는 바로 화덕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얘네들은 출입문 가까이 쪽에 화덕을 놓았던 그러한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석기인들은 밑을 한 50cm 정도 파가지고 이렇게 반지하의 형태를 갖추어 두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상 가옥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이제 특징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일단 바로 주거지의 형태, 위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청동기인들의 유물, 가장 중요한 것만 이제 한번 공부를 할게요. 청동기인들의 유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뭐처럼 생겼어요? 마치 악기 비파처럼 생겼죠? 바로 이와 같은 비파형 동검. 명심하세요. 비파형 동검. 여러분들 돌멩이나 나무로 싸움을 하는 거하고 이 청동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싸움을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겠죠. 바로 얘네들이 이때부터 이제 동검을 사용하다 보니까 활발한 정복전쟁, 이것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동기인들의 주된 특징, 도구. 이렇게 주둥이는 아주 커요. 그런데 모가지는 가늘고요. 몸뚱아리는 이렇게 뚱뚱해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이러한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토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 이러한 뜻이에요. 특히 여기 있는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가 출토되는 곳은 공교롭게도 이제 바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군장 국가. 그게 바로 뭐죠? 조선이에요. 왜 조선이라고 하지? 고조선인데, 원래의 명칭은 조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에 의해서 건국된 그러한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훨씬 그 이전의 조선이다라고 해서 고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고조선의 바로 그 영역과
일치되게 출토되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 있는 뭐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러한 고인돌, 이거는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 이렇게 이제 불러요. 자, 바로 이러한 이제 그 유물들이 있는데 토기는 이 미송리식 토기 말고도요. 아까도 얘기했죠. 저기 신석기에는 이른 민무늬 토기, 그다음에 청동기에는 민무늬 토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갈아서 만든 간토기,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간토기는 뒤이어 어느 시기? 철기 시대에도 만들어져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청동기 시기의 간토기는 어떠한 색상을 보이냐면요. 붉은색을 주로 띄어요. 그래서 붉은 간토기 이렇게 얘기하고 철기 시대에는 좀 거무틱틱해요. 검은 간토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 시작하면 여러분들 우리 간을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처음에는 어때요? 어때요? 붉은 계열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검어지죠. 그러한 식으로 하게 되면 외워주기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청동 시기에 가게 되면 이제 석기도 하나 공부를 해야죠. 청동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석기가 모두 자취를 감추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는 바로 어떠한 석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냐면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바로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달돌칼. 그래서 바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끈이나 이러한 것을 묶어놓고 손으로 집어넣어서 이쪽 면을 잡고 여기 이 날 부분으로 벼 이삭이나 이러한 것들을 베는 그러한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 바로 반달돌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림으로 보게 되면 뭐 가락박쥐와 큰 부결이 없는데, 예, 요렇게 면은 얇아요. 그리고 이렇게 빵꾸를 뚫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떼기를 꼽아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도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퀴날 도끼. 예, 이러한 것들 바로 만들어지게 되죠. 뭐 이거 이외에도 바로 홈자귀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도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서 대표적인 석기 이러한 것이 있고요. 물론 이 시기에는 돌보습. 여러분들 보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죠?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생긴 건데 바로 이렇게 끈을 해놓고 이제 사람이 어때요? 끌고 다니면서 이거를 땅에다가 박고, 예, 바로 밭갈이 하는 용도. 이게 이제 돌보습인데, 물론 이 돌보습은 바로 신석기 때부터 쭉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청동을 가지고 이 보습을 만들지 않았을까? 좀 의문점이 들지 않아요? 청동은 구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재질이고요. 아주 귀했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청동은 상대적으로 물은 그러한 재질을 보여요. 여러분들 구리 알잖아요, 구리. 막 휘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몇 번 밭을 갈면 금방 닳아버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 청동기 시대의 청동은 바로 지배층의 전유물이다. 예, 그 정도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우리가 바로 주거 형태와 그 다음에 얘네들의 도구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할게요. 얘네들의 경제 생활. 이 청동기인들의 청동기 시대에 가게 되면요, 바로 농경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나라 남부지방 있죠? 남부지방은 중부, 북부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그래서 일부 남부지방에서 바로 뭐가 이제 시작되게 되냐면 벼농사가 시작된다. 여러분들 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대성 작물이라고 하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북부 지방에서는 재배가 안 되고 남부 일부 지방에서 이제 벼농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신석기와의 차이죠. 신석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벼농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밭농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농경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남는 그러한 생산물들이 생겨요. 먹고 남는 것들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잉여 생산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먹고 남은 거. 그러면 이 잉여 생산물, 남은 거를 바로 누군가는 가질 것이고 누군가는 어때요? 갖지 못한 사람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이냐? 바로 사유 재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 사유 재산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자, 덜 가진 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예, 바로 이 시기에 가게 되면 처음으로 바로 이와 같은 잉여 생산물에 의한 사유 재산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사유 재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바로 계급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이전, 청동기 이전까지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때 가게 되면 평등한 원시 공산제 사회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대로 가면서부터 바로 비로소 계급 사회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시험에는 잘 나와요. 그러면 계급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무리에 지배자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 지배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다스리는 사회, 그 사회를 우리가 군장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군장의 정치적인 그러한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요. 바로 이 군장이 죽게 되면 그 사후에 엄청난 무덤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성묘라고 얘기하는 바로 고인, 돌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고인돌은요. 고인돌은 전 세계 고인돌의 50% 이상이 우리 한반도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관광자원 해설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로 대표적인 고인돌 유적지가 인천의 강화, 그다음에 전북의 고창, 전남의 화순 이쪽 일대예요. 그래서 이 강화, 고창, 화순의 고인돌은 바로 2000년 당당히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을 위해서, 국사시험을 위해서 하나 특징적인 거, 강화 고인돌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이렇게 받침돌 두 개가 이렇게 있죠. 탁자 다리처럼. 그리고 수십 톤의 이러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것. 이것을 이제 탁자형 혹은 북방식 고인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바로 고창과 화순의 고인돌은 어떠한 식이냐면 이러한 식으로 생겼어요. 예, 바로 어때요? 받침돌, 괜돌을 이렇게 작은 걸 누고 그 위에 이렇게 덮개돌을 덮어놓는 이거를 바둑판식 남방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청동기 시대의 주된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철기 시기는 바로 이제 고조선 이러한 을 공부하면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간단한 정리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죠. 자, 일단 이제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그림 잘 보이시죠? 바로 대표적인 거 바로 뭐예요?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먹도끼는요, 바로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또한 어때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살점을 도려내거나 그다음에 뼈를 아삭내거나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만능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구석기의 유적지예요. 그래서 덕천 승리산이나 검은모루 이와 같은 것들은 북한 쪽에 있는 거고요. 바로 공주 석장리 유적지, 바로 남한 우리나라 최대의 구석기 유적지라고 얘기했고요. 연천 정곡리 유적, 바로 이것은 바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 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청원의 두봉동굴, 흥수아이, 흥수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그러한 유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시적인 그런 내세관을 엿볼 수 있다. 여기다가 별표 해놓고 내세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 그 사이에 있는 시기를 이제 우리가 중석기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작고 날랜, 그러한 날쌘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활이나 창을 이용한다. 활과 창의 공통점, 바로 나무와 그 다음에 그 촉을 연결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음 도구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이음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거기 손잡이가 있어야겠죠. 자루가 있어야겠죠. 그 자루를 우리가 승배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칼이나 창을 우리가 승배 찌르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중석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게 되면 주로 이제 화살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얇고 작죠. 그러한 잔석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잔석기 포인트 잡아주고. 자, 바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 부분 보이시죠? 요게 부러진 건데 요렇게 자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에 꼽아서 어때요? 바로 끈으로 묶어서 바로 창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중석기의 이음 도구. 자, 그러면 이제 신석기 시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신석기하고 청동기예요, 사실상. 자, 신석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아까 주거지는 주로 어디에 위치한다 그랬죠? 강가나 해안가. 강가나 해안가. 자, 기억해 봅시다. 서울 암사동이 있지.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 양양에 오산리가 있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고산리 유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움집을 만들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움집의 특징은 원형이나 방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모나지 않았다, 둥글다. 그것을 이제 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서울 암사동에서 발굴된 바로 신석기인들의 움집터예요. 여러분들 특징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밑으로 많이 어때요? 팠죠? 예, 파여 있습니다. 반지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형태는 다 어때요? 원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가 같이 있죠. 모여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정착 생활을 하였다. 씨족 단위로 정착 생활을 하였다.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자, 빗살무늬 토기는 어때? 밑부분이 뾰족한, 예, 그런 것이 있고, 이른 밑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제 덧띠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식으로 항아리를 만들면 여기다가 하나 띠를 더 붙이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러한 이제 특징이 나타난다. 예, 바로 신석기 시대다. 자,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빗살무늬인데요. 이 빗살무늬 토기, 바로 신석기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시적인 수공업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바로 실을 뽑을 때 혹은 옷감을 자을 때 사용되는 중심추의 역할을 했던 거 가락바퀴, 그 다음에 뼈바늘, 그리고 이제 장식용구, 바로 칠해거리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신석기인들의 바로 원시적인 수공업 형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동물 가죽옷을 입던 데에서부터 탈피해서 또 바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이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바로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예, 바로 뼈바늘입니다. 동물이나 아니면 이러한 어류의 그러한 뼈를 이용해서 바늘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신석기 시대예요.
바로 이제 이게 여기 안에다가 실을 올려놓고 던졌다가 잡아당겼다가 라고 하면서 바로 중심추의 역할을 하던 곳, 이것이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 신석기인들의 특징이고요. 자,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장식용구예요. 뭐 여기다가 실을 묶어서 걸면 목걸이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칠의거리, 칠의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바로 신석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석기 혁명입니다. 농경이 시작됨으로써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대변혁의 시작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는 벼농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심하세요. 바로 밭농사 위주예요. 벼농사는 어느 시대에 가서? 청동기 시대에 가서 비로소 시작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정착 생활이 있었고 원시적인 이와 같은 바로 신앙이 등장을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농경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뭐 신석기 유적지는 이제 공부를 다 했었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농경이 시작되었다. 평등한 원시 공산제 사회. 아까 수업할 때 계급이 발생한 것은 언제라 그랬어요? 청동기 시대라 그랬죠. 벼농사가 시작된 것도 어느 시기라 그랬어요? 청동기 시기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이전까지는 바로 벼농사는 행해질 수 없었고요. 그리고 계급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유재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등한 원시 공산제 사회였어요. 자, 원시 신앙의 등장, 그 다음에 시족사회였다. 원시 수공업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것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동기 시대에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터예요. 어때요? 아까 우리 원형과는 좀 다르죠.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밑으로 푹 파진 것도 없죠. 지상가옥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되게 출토되는 바로 청동검, 비파형 동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미송리식 토기예요. 주둥이는 상당히 크고 모가지는 좀 가늘고 배가 불룩하게 나왔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다. 바로 이 미송리식 토기도 역시 고조선의 바로 영역과 일치된다. 알아두시고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사유재산이 발생했다. 그럼으로써 계급이 발생하였다. 활발한 정복전쟁이 시작되었다. 여러분들 정복전쟁에서 패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를 잡아서 노예로 부려먹겠죠? 바로 노예가 있었다. 부족사회였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반달 형태로 구멍이 뚫려 있죠? 예, 바로 이게 반달 돌칼이에요. 주로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다. 어느 시기? 청동기. 이거는 이제 가락바퀴가 아니고요. 바퀴날 도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꼽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도끼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농사 짓는 그림이 그려 있는 바로 청동 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농경문 청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어때요? 탁자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북방형 고인돌. 예, 바로 강화도에 있는 그러한 고인돌 유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선사시대 바로 구석기부터 중석기, 신석기의 특징을 1시간에 걸쳐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쪽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으면 3개, 많으면 4개까지 출제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운 좋은지 아셔야 돼요. 다락원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이 관광국사 교재는 불과 80여 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것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은 관광국사 최소한 25문제에서 바로 22문제까지는 그러니까 넉넉 잡고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만 이제 교재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분리해서 관광자원 해설과 분리해서 요것만 조그만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한번 보시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강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진행을 했고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2강 바로 이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등장하는 우리나라 고조선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하는 바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